진교중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오늘 살이라서 계속 물살이 거세고요. 수색이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네, 지금 그 모형으로 설명을 드리면 좌연으로 지금 배가 기울였지 않습니까? 네. 4층, 5층에서 지금 그 예측을 많이 했는데 5층 그 우연 쪽에서 지금 많이 실종자가 탐색이 되는데요. 네네. 네. 요걸 잘 보시면은 배가 처음에는 이렇게 직립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네. 서 있는 상태에서 좌연 쪽으로 기울면서 물이 들어오면서 눕기 때문에 예. 4층보다는 5층으로 자켓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안에 승객들이 그 5층 우연 쪽 격실에 많이 지금 발견된 것 같습니다. 예. 예상과 달리 이렇게 5층에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만수 기자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리포트 한번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지금까지 4층 객실을 집중 수색해왔습니다. 단원고 학생 대부분이 4층 객실을 썼기 때문입니다. 총 9회에 걸쳐 4층 객실 등을 수색하였으며 4층 선수 중앙 통로에서 희생자 1명을 수습하였습니다. 구조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구조팀은 5층으로 수색 범위를 넓혀 잡았습니다. 빠르게 물이 차며 기우는 배를 벗어나기 위해 필사의 탈출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주목한 겁니다.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5층 로비에서 희생자 여러 명이 발견된 겁니다. 로비 바로 옆에는 4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습니다. 끝까지 탈출을 시도하다 끝내 희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이 아마 이때 물이 들어오면서 본능적으로 선체 상부 쪽으로 피신했을 것으로 추정해서 희생자 대부분이 남학생으로 추정되는 것도 이런 예상을 뒷받침합니다.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이 좋은 남학생들이 힘겹게 계단을 타고 5층까지는 올라왔지만 안타깝게도 마지막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승객들에게 어서 몸을 피하라는 안내방송만 제대로 했다면, 또 침몰 초기 해경의 초동 대처가 조금만 더 잘 됐다면, 끝까지 구조의 손길을 믿었던 많은 학생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지금 저 보이는 화면에서 맨 위에 갑판 바로 밑에 바로 아래층이 5층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배 갑판 바로 위에가 5층인데요. 네. 앞서 그 보도를 그 보신 대로 배가 물이 차면서 왼쪽으로 기울으니까 물이 이제 배 4층부터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네.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계단을 타고 5층까지는 올라왔는데 5층에서 이제 갑판으로 나오지를 못한 거죠. 네.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예. 네. 아직도 100여 명에 가까운 이제 100여 명 좀 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만 희생자들을 아직 못 찾고 있는데요. 자, 지금 5층 나머지 층들도 더 수색을 해봐야 되는 거죠. 4층도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5층까지 못 올라왔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4층에도 지금 많이 실종자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그 부분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수색을요. 네. 예. 오늘 그 다이빙벨은 아직 투입이 안 됐다고 하는데 왜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그 경험상으로 봐서 이 다이빙벨은 조류에 굉장히 약합니다. 예. 조류에 약하기 때문에 스테이지도 지금 못 세우는 그 상황인데요. 네. 네. 다이빙벨이 들어가서 이 조류에 서서 한다면 밑에 엄청난 즉 웨이트를 달아야 되는데 네. 네. 이거 달고 그 다이빙벨을 직립으로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세우는 데 시간을 아마 정조 시간을 다 허비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스테이지를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스테이지에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이 다이빙벨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기능이 다이빙벨하고 스테이지하고 똑같습니다. 단 다이빙벨은 위에 그 종처럼 이렇게 그 노란색으로 돼가지고 그 안에 공기가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스테이지는 그 역할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빙벨하고 똑같은데 위에 종처럼 든 그 부분이 없고 물에 다 그냥 이 몸이 젖어서 있는 상태고 다이빙벨은 그 위에 이 종처럼 돼 있는 그 부분은 공기가 들어있어서 이 얼굴 부분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빙벨은 한번 내려가서 거기에 계속 설치를 고정을 해놓는 것이고요. 스테이지는 거기에 그 잠수 요원들을 싣고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도 하는데 네. 다이빙벨도 내렸다 올렸다도 하고요. 거기다가 묶어놓고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예. 통상적으로 같이 잠수사를 싣고 내렸다 올랐다는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이 다이빙벨은 사실 민간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장비이기도 한데 우리 해군이 가지고 있는 그와 비슷한 장비 같은 건 없나요? 있습니다. 해군에도 다이빙벨이 있습니다. 다이빙벨이 있고 다이빙벨보다도 좀 더 진화된 그 PTC라는 이런 장비가 있는데요. 예. PTC요. 예. 그 트랜스포테이션 그 퍼스널 캡슐 그래가지고 예. 그 인원 이송 장치. 네. 그래가지고 다이빙벨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다이빙벨이 어떤 규격이 있는 게 아니고 저기 화면에 나왔던 그 다이빙벨도 어떤 분이 만든 거지 그게 어떤 규격품으로 해서 어떤 그 국제적인 규격이 있는 게 아니고 네. 해군에도 저와 비슷한 다이빙벨이 있는데 다이빙벨을 제가 그 해난 구조대행 할 때 써보니까 예. 이거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테이지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해군과 경은 스테이지에 익숙돼 있고 또 민간인도 다이빙벨로 계속 썼으면 거기에 익숙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결국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PTC라는 것도 스테이지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군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까? 예.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할은 똑같은데 모양은 다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YTN이 어제부터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세월호의 내부 구조가 다르니까, 원래 도면하고 다르니까 잠수요원들이 그 도면을 익히고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보이지도 않고 도면에 의지해서, 기억에 의지해서 수색을 하는데 실제로는 다르더란 말인 거죠. 그러니까 구조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자, 우선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권민석 기자 리포트를 보시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구조 작업에 나서는 잠수사들은 세월호 설계 도면을 면밀히 분석해 수색 경로를 결정합니다. 도면을 머릿속에 그려넣지 않으면 깜깜하고 미로 같은 선체에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월호의 설계 도면이 실제 내부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희생자가 많이 발견되기 시작한 5층부터 도면과 맞지 않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타실과 선원실, VIP룸 등만 있어야 하는데 격실 개수는 물론 문 구조까지 전부 달랐다는 겁니다. 일단 문이 좀 다르다고 그러고요. 그 지나가는 그런 그 격실의 숫자라든가 그 선원 격실 그 뒤쪽 통로인데 그런 부분이 실제 도면하고는 좀 다르니까 상당히 그 잠수요원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3층과 4층도 실제 도면과 내부 구조가 적잖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잠수사가 격실이 7개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8개인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잠수사들은 도면과 선내 구조가 너무 달라 수색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밖에서 도면을 보고 나름대로 이제 내 잠수 계획에 대한 예매투쟁을 하고 가는데 그것이 달라질 땐 그 달라진 거에 대한 대응을 사실 적절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합동 구조팀은 이미 이 사실을 실종자 가족들에게 설명했고 가족들은 세월호 선원을 수색에 참여시킬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법 증축돼 예상을 빗나간 격실에 실종자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설계 도면이 실제 내부 구조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색 작업에 적지 않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잠수사들이 이제 물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시정도 별로 좋지 않은 상태고요. 사실 그 도면에 의지해서 찾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이렇게 그 본 것과 머리에 넣은 것과 달랐을 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까? 네, 저런 경우에는 상당히 그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잠수사가 내려가기 전에 감독관으로부터 이미지 트레이닝을 받고 눈을 감고 계속 몇 발자국 가서 어디로 가라. 이미지 트레이닝이니까. 네, 예. 갔는데 실제 물속에 들어가서 갔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와서 잠수사는 그 목적지를 못 간 것처럼 자기가 혼도 나고 또 들어갔을 때 당황도 되고 그러니까 예. 보고를 못 하는 겁니다. 예. 가보니까 아니더라. 근데 또 다른 잠수사가 가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면 잠수사들끼리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간 사람끼리 대화를 해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면 그때서 아니더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벌써 틀리다면은 잠수사가 2번, 3번 들어간다
결론이 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정조가 3-4번밖에 없는데 하루는 그냥 그 공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나 인력 낭비가 상당했다는 얘기네요. 네. 예. 그럼 혹시 그러고- 경험을 네. 해보신 적도 있습니까? 저 서해 페리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서해 페리오 예. 때도 불법으로 이 개조가 돼가지고 네. 네. 들어가야 할 문이 넓었는데 네. 가보니까 좁습니다. 좁으니까 잠수사는 그게 아닌 거고 또 갈 때 이게 더듬어서 격실을 더듬어서 가지 않습니까? 예. 네. 3번째 더듬어서 갔을 때가 내가 들어가야 할 장소인데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잠수사는 내가 잘못하는가? 시야는 30cm밖에 안 되고 손으로 더듬기 때문에 그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냐 하고 착각에 빠집니다. 아, 네. 그러면 그렇군요. 물속에서 깜깜한 공포에 또 자기 착각에 또 이상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정신인가 아닌가 꼬집어도 보고 굉장히 엄청난 공포증을 갖고 들어갑니다. 저 안에는. 네.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감독관한테 제대로 보고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것도 못 갔어. 이 도면이 맞는데 네. 너 네. 지금 못 가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다가 2번째 잠수사가 들어갔을 때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내가 갔는데 그게 아니더라. 너는 어떠느냐. 네.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면 그때 이제 감독관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다음 달 15일까지는 지금의 방법대로 수색과 구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 대령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기 전에 우선 박종혁 기자가 이 문제를 취재를 했는데요. 박종혁 기자 리포트를 보여드리고 15일 다음 달 15일까지면 이제 보름 남지 않았습니까? 보름 정도 앞으로 계속 이런 방법으로 수색을 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령님의 견해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리포트 보시죠. 세월호가 물속으로 사라진 지 2주일. 여전히 실종자는 100명에 가깝습니다. 조류 흐름이 빨라지는 대조기에도 잠수 요원들이 물속으로 뛰어드는 이유입니다. 그 결과 실종자가 별로 없을 것으로 여겼던 5층 로비를 집중 수색해 성과를 얻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한 20cm, 얼굴이 앞에 오면 얼굴만 보고 손이 앞에 오면 손만 보고 혹시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꼭 끌어안고 이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구조팀은 다음 달 7일까지 대상행 격실 64개 모두를 한 번씩은 수색할 계획입니다. 그 뒤 15일까지는 물살이 약해지는 기간. 이때 실종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을 정밀 재수색할 예정입니다. 5월 15일까지는 저희들이 실종자들이 많이 잔류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역에 대해서 정밀 재수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선체를 수심이 낮은 곳으로 옮겨 수색하는 방법이나 인양 등 여러 방안이 나왔지만 지금의 수색 방법이 최선인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합동구조팀은 앞으로 2주가량 4층 앞쪽과 중앙의 왼쪽 격실 그리고 5층 로비를 집중 수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네, 15일까지 지금의 방법대로 계속 최선을 다해보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가 살해였습니다. 예. 그러면 사고가 16일 났지 않습니까? 네. 한 타임 지나고 다시 15일까지가 똑같은 그러니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작업한 그 기간을 어제 원점서부터 이제 다시 또 작업을 한 타임 더 하는 건데 네. 지금 가장 애먹었던 게 불법 개조였을 겁니다. 아마 예. 현장에서는. 예. 불법 개조가 돼 있기 때문에 창문을 못 찾은 겁니다. 그 문을. 그러다 보니까 자꾸 들어간 잠수사가 혼돈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문은 다 찾았고 개방돼 있기 때문에 예. 잠수사들이 다 익숙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걸려서 작업했던 거에 속도가 훨씬 더 붙습니다. 왜냐하면 내부를 이제 다 경험을 했고 그렇군요. 어디에 뭐가 있는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네. 작업 속도가 붙고 아마 다음 달 15일까지면은 탐색할 수 있는 모든 격실은 탐색이 다 끝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그 부분에는 분야인 전문가가 아니시겠습니다만은 저렇게 불법 개조하는 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저 불법 개조는 선주의 선호도에 따라서 네. 그것을 설계도를 만들어서 한국 성급에 제출을 하면은 예. 한국 예. 성급에서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허가증을 가지고 조선소에 가서 개조를 하는데 개조한 다음에 한국 성급서 전부 다 검증을 해가지고 네. 인증서를 붙여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잘 절차가 이루어지면은 네. 결국 불법 개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설계도랑 도면이랑 다르다는 건 이게 불법이라는 얘기인 거죠? 불법 개조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한국 성급도 그래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교중 전 해군 해난 구조대장의 말씀 조언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